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M&A, IPO,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 시장에 있어서 규제를 다 풀어줬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시장에 당연히 유동성이 들어오는 효과를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백악관 무역고문 10년간 관세 수입 8,850조 원이다. 자, 10년 동안 관세를 통해서 약 6조 달러, 8,850조 원의 수익을 올릴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만으로만 연간 1,000억 달러, 148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른 관세들은 6천억 달러 정도. 여러분들 10년 동안 8,850조 원을 관세로 벌어들이려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품목 20%를 때려야 돼. 전품목 20%를 때려야 됩니다. 지금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이분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면 재정이나 이런 지출 더 할 수 있고 돈 많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죠. 미국이 수입하는 수입품의 20% 때린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미국 경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돈 벌 수 있을까? 8,850조 원? 미국도 무너집니다. 물가가 튀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재상승하거나 혹은 소비가 감소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겠죠.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소비 감소되죠. 물건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 경기 침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미국 세수의 세수 100% 중에 미국 관세 부분이 해당되는 금액이 몇 프로나 될까? 미국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의 세수 100% 중에 미국 관세는 2%에 해당돼요. 액의 2%,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관세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돈을 뒤집어지게 벌어들여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 정부를 바꿔버린다고?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나왔죠? 관세 인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관세 인상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이 정도 수입을 낸다. 이 정도 인프라 투자 자금을 유치시킬 거다.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관세 인상 정책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인다. 그거는 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는 맞지 않다. 차라리 관세 인상 협박으로 인해서 이 정도 돈을 벌어들일 거다. 아니면 투자를 받을 거다.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거. 자, 석유주 트럼프 러시아 원유의 관세 부과에 발언에 자, 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러시아 원유 너네 막을 수 있어. 너네 전쟁 종료 안 할 거야? 푸틴 우리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너네 러시아 제재 때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유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러우 전쟁 종전은 쉽지 않아요. 뭐든지 전쟁이 끝나거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게 뭐 임시 휴전이 됐던 종전이 됐던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땅덩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싸움이야. 러시아는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북한군을 고지전에 가장 능한 북한군을 전면전에 내세우면서 땅 따먹기 싸움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겠죠. 우크라이나는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속이 타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쉽게 끝나진 않는다. 그러나 종전되는 건 맞다는 말씀. 자, 백악관 상호관세 예외 없다. 4월 1일 발표 재확인. 자, 보겠습니다. 상호관세 예외 없다.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죠. 트럼프가 진짜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야, 진짜 공격적으로 치킨 게임 할까?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되셨을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그리고 지금은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제 변환입니다.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는 당연히 피해 입거나 증시가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어떻다?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것저것 막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도 알고 있대.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트럼프 풋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이 되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미국 주식 막 무너뜨릴 때까지 경기 침체를 야기시키고 그럴 정도로 관세를 세게 때린다?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왜 미국 주식시장 무너지게 못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시장 뭐 관심 없다, 상관한다, 떨어져도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얘기하죠? 아니요. 못해요. 지금 거의 23년도, 24년도 20% 이상 올랐죠? 이례적인 일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2년 연속 20% 이상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한 4번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올라갔고 지금 끽해봤자 한 2, 3개월 정도 조정 나왔는데 월가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나죠?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까지 올랐는데 지금 단기절 얼마나 빠졌다고 호들갑이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젠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방관할 수는 없어. 왜? 그만큼 시장이 커졌고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만큼 미국 소비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지금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미국 정부에 대한 이러한 지지율도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 그럼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막 완강하게 괴짜고 막 무역 때리고 뭐 관세 때리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트럼프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고요. 보고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주식시장 뭐 이대로는 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또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자 GDP 나오고 1분기 성장률 전망치 또 급락, 금 조정 마이너스 1.4%. 자 신났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예상치 계속해서 역성장 예상하고 있어요. 왜?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건 괜찮다. 그러나 소비가 진짜 떨어졌다 그런 건 위험하다. 그래서 일시적인 건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의 2월달 구인 건수 약 757만 건, 전망치를 하회했고 고용 둔화 신호다. 자 이번에 2월달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1월달보다 20만 건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예상치가 777만 건, 770만 건,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757만 건. 예상치보다 살짝 낮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안도했던 건 2월달 지표까지는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2월달까지는 정부 효율부 관세 인상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럼 실업률이나 고용지표가 튀거나 그럴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도할 수 있겠다. 2월달까지는. 이제 4월 4일이죠. 이틀 뒤에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지표 봐야겠죠. 저는 그것도 직접적인 영향 안 줬을 거라고 봅니다. 크지 않을 거라고 중요하지 않다. 자,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 급락, HT 등 수분 만에 50% 폭락. 그래서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진짜 의미 없는 거 쓰잘데기 이런 알트코인들 주우시면은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알트코인 잘 줘야 된다는 거. 테더가 굳이 888 비트코인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상징적이네요. 8888. 8. 누가 좋아하는 숫자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알트불장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다뤄드렸었죠? 한번 보세요. 누가 좋아하는 숫자인지. 무언가 좀 의미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자, 서클 수익. 절반은 코인베이스 목이다. IPO 앞두고 드러난 수익 구조.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는 참 돈 많이 벌어갑니다. 지금 상장 신청서를 봤더니 USDC 준비금에서 운용 수익이랑 외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잔여 수익 기반의 50%를 코인베이스가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USDC 괜찮죠? 서클사.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랑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것만큼 또 코인베이스가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제 IPO도 시작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작이 계속해서 퍼진다는 거. 오늘 멤버십 방송 스테이블 코인 다뤄드렸습니다. 꼭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 제가 찝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뭐를 담아야 될지 제가 한번 찝어드렸습니다. 꼭 보세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자, 스탠다드 차티드 M7 테슬라 빼고 비트코인 넣으면 수익률 더 높아. 드디어 M7보다 더 좋다. 테슬라보다 더 좋다.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역시 비트코인을 담는 이러한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자, 게임스톱 15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 완료. 일부 자금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 계획. 자, 게임스톱도 드디어 비디오 회사죠.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런 회사들 뭐 마이크 플래닉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이 난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즌까지인지 뭐 다음 시즌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리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에도 수요가 몰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찰떡아빠님 1년 결제 못한 거 후회했어요. 이슈님 오늘 멤버십 방송 보시니까 어때요? 1년 결제할 걸 얘기 드시죠? 근데 이제 기회는 이제 끝났어. 물 건너갔어. 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백악관 내부 갈등 격화. 자, 볼게요. 제가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근본, 기반 명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이런 막 얘기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반발이 심해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 경제를 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감해요. 아무리 트럼프가 진짜 괴짜고 막무가내로 막 한다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 그럼 당연히 트럼프도 이러한 공화당 내부의 인원들 얘기를 뭐 협력 그 얘기들이나 이런 것 의견들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고마이닝 1억 달러 비트코인 채굴 펀드 출시.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네 주식을 담보로 아니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을 받는 이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채굴 펀드가 됐던 아니면 뭐 자사주를 이제 팔아갖고 그 돈을 갖고 비트코인을 사던가 이러한 정책들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산시장에 당연히 유동성이 들어오는 효과를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요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때는 뭐가 쉬워질 거다? M&A라던가 아니면 IPO 상장이라던가. 작년에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다 요것도 트럼프 당선되면 뭐가 활발하게 될 거다? 미국 증시가 이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거다. IPO 상장 아니면 M&A 이런 게 활발하게 될 거다. 똑같이 나오죠. 올해 1분기 암호화폐 M&A 건수 사상 최다.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가 M&A, IPO,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 시장에 있어서 규제를 다 풀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사상 최다치다. 이러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듭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공급을 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정부가 찍지 않죠. 시장을 건드려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이런 차이점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 차남 참여 미국 비트코인 기업 상장 추진 예정. 자,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드디어 채굴 기업까지 들어가죠.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는 거 트럼프 일가.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이 나왔네요. 매달 말일 초 유출 나올 수도 있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자, 이더리움도 살짝 유출이 나왔는데 유입이 들어왔다가 살짝 유출 나왔네요. 유입도 아니고 유출도 아니고 크게 변동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3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내일 발표되네요. 그리고 내일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 5시에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발표 있겠네요. 그리고 4일날 실업률 발표되고요. 실업률 비노공지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부 효율부나 물론 변수는 작용하겠지만 정부 효율부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실업률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고용지표에도 그렇고. 그리고 4월 10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중요하죠. 살짝 튀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세 인상 정책 여파 때문에 살짝 튀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4월 10일. 4월 10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방송 없을 때구나. 11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근원 물가지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 소매 판매 뭐 살짝 꺾일 수도 있겠죠. 트럼프 관세 인상 영향 때문에 반대로 뭐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한번 지켜보십시다 이거. 5월 1일 날 일본 금리 결정이 있고 5월 8일 연준 금리 결정이 있죠. 5월 8일 금리 결정은 사실 좀 중요해요. 뭐 점도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고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상 낮겠지만 이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멘트들 그리고 긴축을 뭐 종료하거나 아니면 모기지 채권을 건드리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바라본다면 패드 풋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FOMC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